안녕하세요 여러분, 클로이입니다. 에피피직스 1 개념 강의 인트로 강의를 시작해 볼게요. 이 강의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룰 거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 강사 소개는 그냥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정보 같은 거 아니면은 현강 정보를 좀 틈틈이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들어가셔서 구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AP 피직스만 유독 과목이 개수가 많죠. 그래서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서 과목 선택하기에 앞서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P Physics 1하고 2라는 과목이 있는데 얘네들은 알지브라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할 수 있으면 전혀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과목은 알지브라 베이스. 근데 이제 AP Physics C 이 과목은 사실 공대 갈 학생들을 위해서 설계가 된 과목이에요. 그래서 칼큘러스 베이스고 그럼 이 두 과목은 칼큘러스를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등장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 메카닉스랑 E&M 이렇게 두 과목이 있는데, 자, 조금 더 컨텐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 우리 AP Physics 1은 Kinematics, Dynamics, Energy, Momentum, Rotation, Oscillation 얘네들을 배우고, 사실 여기까지는 2024년도 내용이었어요. 근데 2025년도부터 시험 볼 학생들은 이제 Fluids라는 단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AP Physics C Mechanics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AP Physics 1하고 내용이 굉장히 많이 겹쳐요. 우리 얘네들을 Mechanics, 역학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1도 역학을 다뤄요. 거기에 플러스 Fluids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사실 작년까지는 이 둘이 컨텐츠가 워낙 많이 겹치니까 동시에 준비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이게 일단 fluid 단원 빼고 얘기할게요. 지금 겹치는 컨텐츠에 대해서는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만약에 1이 배우는 내용이야. 그러면 C Mechanics는 그것보다 살짝 더 많이 배웁니다. 왜냐면 칼큘러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2024년도까지만 해도 C Mechanics를 커버하면은 원 컨텐츠는 전부 다 커버를 하는 약간 그런 구조였어요. 근데 이제 약간 구조가 바뀌었죠. 이건 2024년도까지. 이제 2025년도부터는 둘이 거의 겹치는데 살짝 요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C Mechanics 그리고 1 거의 겹치는데 이제 Fluid가 겹치지 않기 때문에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이 두 과목을 동시에 준비한다. 그러면은 이제 C Mechanics 과목을 개념 강의를 듣고 나중에 이 Fluids 단원 꼭 챙기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랑 E&M 한번 비교해 볼게요. E&M 먼저 볼게요. 얘는 Electricity하고 Magnetism의 약자예요. 전기, 자기입니다. 전자기에 대해서만 주구장창 배워요. 자, 2의 경우는 Electricity and Magnetism 내용이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1하고 C Mechanics가 겹치는 것만큼 많이 겹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뭐 40% 정도 겹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는 좀 넓고 얕게 배우는 느낌이고, 그 다음에 E&M은 좁고 깊게 배우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난이도는 정말 훨씬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피직스에서 가장 첫 번째 배우는 게 메카닉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1을 듣지 않고 2를 들을 수 없어요. 항상 구조가 그래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메카닉스를 듣지 않고 E&M을 들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항상 첫 번째 코스로 선택을 할 때에는 1 또는 C Mechanics로 시작을 하는 학생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근데 내가 1으로 시작할 거냐, C Mechanics로 시작할 거냐, 그거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제공하는 코스를 보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학교마다 이게 너무 다 달라서 제가 어떻게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들어요. 어떤 학교에서는 1만 제공을 하는 학교들이 있고, 또 어떤 학교에서는 또 오히려 1이 없고 C Mechanics가 밖에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 학교 코스를 따라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을 들어야지만 무조건 C 메카닉스를 듣게 허락해주는 학교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따라가시면 돼요. 근데 뭐 만약에 내가 뭐 요런 상황인데, 요런 좀 특수한 상황인데 어떤 과목을 들을지 고민된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편하게 질문 주셔도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업 게시판 활용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C 메카닉스랑 원이랑 겹치는 내용이 많다 보니 둘 다 동시에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일단 공부를 하실 때에는 C 메카닉스를 수강하세요. 그러면은 AP Physics 1, Fluid 전까지 파트는 다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C Mechanics에는 Fluid 단원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따로 AP Physics 1 개념 강의에서 Fluids 단원만 따로 좀 챙겨서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개념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단, 문제풀이 강의는 반드시 둘 다 수강을 해주셔야 됩니다. 난이도 차이도 정말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문제 유형도 일단 너무 많이 달라요. 그래서 둘 다 준비해본 학생들이 거의 그냥 다른 두 과목이다 말할 정도로 문제 유형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꼭 문제풀이는 따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AP Physics 1 추천 대상은 모든 학생들이에요. 일단 AP Physics 그 4과목 중에서 제일 먼저 스타트를 하는 과목이에요. 대부분. 그리고 이제 어쨌든 C보다는 훨씬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낮아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에게 추천을 하고 그런 질문들을 제가 꼭 봤는데 수학을 잘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봤는데 뭐 꼭 내가 막 수학 시간에 올 A 받고 막 이런 학생일 필요는 없습니다. AP Physics 1의 경우는 다행인 거는 막 복잡한 계산 문제 이런 거는 나오지 않아요. 조금 더 컨셉에 치중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는 문제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피직스를 자꾸 이제 피직스가 어렵다라는 좀 학생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여러분들이 피직스를 선택하면 좋은 점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구는 피직스 인재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을 했죠. 더 이상 발전할 게 남아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발전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아직 분명 발전 가능성이 남아있는 분야들이 있어요. 뭐 AI라든가 아니면 에어로피직스라든가. 근데 걔네들이 공통점이 뭐다? 전부 다 피직스 베이스다. 그래서 Modern Technology is Physics Based.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직스를 해두면 나중에 취직도 쉬워지고 어쨌든 내 진로가 그쪽으로 이제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좋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거짓말은 안 할게요. 어렵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AP 과목을 선택할 때 한 과목을 선택하더라도 쉬운 것보다는 좀 어려운 걸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 대학에서는 어쨌든 양보다는 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과목을 선택하더라도 차라리 조금 더 챌린징한 과목을 좀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표는 워낙 유명한 표라서 다들 한 번씩은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이제 느끼는 과목의 난이도인데 지금 보시면 course difficulty가 왼쪽으로 갈수록 학생들이 쉽게 느꼈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어렵게 느낀 과목들인데 지금 사이언스들이 다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죠. 특히 이제 E&M은 제일 오른쪽 끝에 있고 그 다음에 Physics 1은 한 요쯤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과목이다라는 거를 대학에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선택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 그럼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좋은 점입니다. 그리고 다른 과목보다 분량이 작습니다.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4과목이나 있잖아요. 자, 이게 원래는 히스토리가 이래요. 우리 1하고 2라는 과목이 원래 옛날에는 한 과목이었어요. 옛날에는 이 둘이를 합쳐서 Physics B라고 불렀었어요. 조금 의문이지 않았나요? 1, 2, C 너무 약간 이름 붙여놓은 게 뜬금없잖아요. 원래는 B랑 C였어요. 근데 이제 피직스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너무 없는 거야.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세상은 피직스 인재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그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이렇게 2과목으로 쪼개기로 합니다. 이렇게 조금 분량을 반으로 나눠줘서 학생들이 부담을 덜어준 거죠. 그러니까 들어줬으면 하는 거야, 칼리지 보드는. 그쵸? 그래서 다른 과목보다 분량이 작다.
여러분들 이런 히스토리 들으면 내가 피직스 선택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자, 그리고 C도 마찬가지예요. C도 사실은 메카닉스랑 E&M 이렇게 두 과목이 있잖아. 근데 이것도 원래 대학에서는 1학기 그리고 2학기 원래는 1년짜리 코스예요. 대학에서는. 근데 이제 워낙 어려워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친절하게 나눠준 거죠.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거는 분량이 작습니다. 다른 과목들보다. 자, 그래서 이 강의는 제가 정말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1:1 개인 튜터 같은 강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의 내용은 일단 요렇게예요. 유닛 1부터 8까지는 이제 실러버스에 있는 내용이고, 자, 유닛 0는 벡터는 뭐 시험에 단독으로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지만 여기 유닛 1에서부터 8까지 내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상식이에요. 기본 지식이라서 그래서 제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본격적인 내용 들어갑니다. 자, 우리 계정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순서만 조금 바뀌고 그 다음에 플루이드 추가되고, 그러니까 사실 플루이드 추가를 된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실 순서만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었는데, 일단 키네매틱스는 실러버스에 있는 키네매틱스는 강의 내용 유닛 1하고 그대로 일치합니다. 그 다음에 실러버스에 있는 유닛 2가 제 강의에서는 유닛 2하고 3에 해당되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work energy and power 에너지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모멘텀은 요렇게. 자, 그 다음에 2024년까지는 요 로테이션 단원이 딱 한 단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좀 내용이 길다 보니까 이번에는 요렇게 두 단원으로 분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oscillation은 여기 simple harmonic motion이랑 같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fluid는 그대로 그냥 fluid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순서가 조금 뒤죽박죽이라서 참고가 필요하면은 요 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혹시라도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이제 수업 게시판에 요 내용은 어느 강의 어느 내용을 보면 되나요? 라고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이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정말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단계를 1부터 10까지 정말 거의 0.1 단계로 이렇게 쪼개서 나눠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학교 또는 학원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공부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꼭 받는 질문인데 노베이스 학생들도 환영이에요. 왜냐면 제가 처음부터 완전 밑바닥부터 설명을 해드릴 거라서 노베이스 학생들도 환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리뷰 퀘스천들을 쫙 필수 예제들을 중간중간 끼워 넣었어요. 그래서 걔네들만 사실 마스터해도 정말 개념 이해한 데는 전혀 문제 없을 거다. 그 다음에 제가 칼리지보드 실러버스를 정말 첫 번째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정독을 했어요. 혹시라도 빠뜨린 내용이 있을까봐. 그래서 그만큼 빈틈이 없는 교재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보다는 경력이 오래됐어요. 보이는 것보다는 경력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칼리지보드가 좋아하는 답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작성을 해야지 답안이 좋은 답안이고 이렇게 해야 만점을 받는다라고 제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의를 활용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먼저 설명을 들으세요. 자, 그 다음에 사실 처음에는 혼자 풀어보기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그냥 들으세요. 그리고 그래도 혹시라도 내가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풀었어. 그러면 이제 정답, 오답 여부 상관없이 일단 무조건 풀이 들으세요. 그리고 혹시 틀린 문제들은 이제 체크를 해뒀다가 시간 흐른 뒤에 다시 풀어보시고 계속 그걸 반복하세요. 여러분들 인강은 어쨌든 그래도 이게 현강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앉아서 여러 번 N회차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래서 문제풀이 강의를 그래서 다시 풀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맞출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시고 들어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제가 요거는 개념 강의죠. 그래서 개념 강의와 별개로 또 문제풀이 강의가 있어요. 문제풀이 강의를 같이 병행해서 들으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 문제풀이 강의에 MCQ랑 FRQ 둘 다 있는데
파트 2는 이제 풀 테스트예요. 그래서 아직 그거는 개념 강의 들을 때 적합하지 않고 제가 파트 1에 이제 유닛별로 문제들을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MCQ 문제풀이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제가 유닛별로 분류를 해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풀 테스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풀 테스트는 이제 개념 강의 들으면서 병행하지 마시고, 왜냐면 이건 모든 단어 섞어 놓은 내용이니까 유닛별 문제들 요거를 같이 개념 강의랑 병행해서 들으시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념 강의에서 내가 유닛 1 설명을 들었어. 공부 여러 번 하세요.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들으세요. MCQ하고 FRQ 같이. FRQ도 마찬가지로 제가 유닛별 그리고 풀테스트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풀테스트는 보지 마시고 유닛별로 분류한 문제들이 있어요. 걔네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 열심히 공부해 보시다가 또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수업 게시판을 적극 활용해 주세요.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인트로 강의였고요. 본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유닛 1 이제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kinematics라고 나와 있죠? 이 용어를 아마 처음 보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첫 번째 소단어는 position, distance and displacement에 대해서 먼저 배워볼게요. 그 대단원 제목이 kinematics였죠? kinematics는 뭐냐면 study of an object's motion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어떤 물체의 운동 을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앞으로 뭐 속도라던가 뭐 이동한 거리라던가 시간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학문이에요. 자, motion의 definition은 change of an object's position with time.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그 물체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제 보는 거죠. 이게 운동, mo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position은 말 그대로 위치예요. 그래서 location of an object as measured on a coordinate system. 그래서 좌표에서 x, y로 우리가 위치를 표현할 때 posi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 1차원 한번 볼게요. 원 디멘션에서는 우리 항상 x축에서 기준이 되는 0이라는 origin이라는 지점이 있죠. 그래서 x가 0일 때 origin. 근데 여기서 제일 처음 출발하는 지점을 위치를 여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x sub i라고 표시를 했죠. x는 이제 위치를 나타내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sub i라고 표현을 한 거는 i는 initial의 약자예요. 그래서 처음 위치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오른쪽에 여기 와 있겠죠. 지금 여기는 뭐라고 써 있냐면 x sub f라고 써 있죠. x는 position을 나타내는 건데 sub f, 지금 여기 f는 final의 약자예요. 그래서 마지막 위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축에서 오른쪽 화살, 여기 오른쪽에 화살의 머리가 표현이 되어 있죠. Arrowhead indicates positive direction. 그래서 화살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방향을 우리가 positive direction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물체가 이동을 할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motion diagram이에요. motion diagram 이 뭐냐면 edited image showing an object's position at several equally spaced instants of time. 그러니까 동일한 시간 간격 동안에 계속 이 물체가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찍어보는 거죠. 좌표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사람이 만약에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요 간격이 일정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시간 내에 똑같은 거리를 계속 이동했다라는 뜻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1초면 1초. 1초 동안 계속 똑같은 거리를 이동을 한 거죠. 자, 그러면 images that are equally spaced indicate an object moving with constant speed.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이동을 하고 있을 때는 간격이 저렇게 똑같을 거고, 자, 이 달리는 사람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항상 그 두 연속적인 이미지, 이것들은 다 똑같은 시간대에 지금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초 동안 처음에는 요만큼밖에 움직이지를 못했고, 그 다음 1초에서는 조금 더 많이 갔고, 그 다음 1초에서는 더 많은 디스턴스를 커버했죠. 그러면은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n increasing distance between the images shows that the object is speeding up. 그래서 저렇게 간격이 점점 늘어난다는 거는 가속, speeding up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자, 이번에는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어때요? 간격이 자꾸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간격이 넓다라는 건 1초에 더 많이 갔고, 간격이 좁다라는 거는 1초에 되게 적은 distance를 cover했기 때문에 속도가 줄어들고 있겠죠. A decreasing distance between the images shows that the object is slowing down. 그래서 감속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자, 모션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매번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particle model이라는 거를 채택을 합니다. Simplification in which we treat a moving object as if all its mass were concentrated at a single point.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매번 그리기보다는 여기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내가 점을 찍어 놓고 어느 특정 지점에 마스가 전부 다 집중되어 있다, concentrated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점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간격을 보는 거는 마찬가지로 앞에랑 똑같아요. 그래서 particles are equally spaced indicate an object moving with constant speed. 그 다음에 이 점을 내가 표현을 했을 때 간격이 넓어지고 있으면 speeding up 하는 걸 거고, 간격이 줄어들면 slowing down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점으로 표현하면 훨씬 더 간단해지겠죠. 자, 물체가 이동을 할 때 그 이동한 거리를 distance라고 얘기를 합니다. Total length of travel from beginning to end.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동을 했을 때 총 이동한 거리예요. 그래서 distance is always positive and is a scalar quantity라고 나와 있죠. distance는 scalar quantity예요. 방향이 없어. 자, 근데 displacement는 얘랑 조금 달라. change in position 이란 말 보이죠? 위치 변화량이라고 우리가 한국말로는 얘기를 해요. displacement is a vector quantity 보이죠? 그러니까 displacement는 vector quantity고, and the sign indicates the direction of motion. 우리 sign, 여기서 sign은 플러스 or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방향을 표시를 하고요. 델타 x, 방금 change in position이라고 했기 때문에 위치 변화, 델타라는 거는 change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위치 변화를 displacement라고 표현을 하고, 항상 델타, change라는 거는 final value에서 initial value만큼을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볼게요. 지금 만약에 x방향으로 움직인 물체가 있어. 근데 뭐 이렇게 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distance라는 거는 이 실제 거리를 다 더하시면 돼요. 근데 displacement라는 건 위치 변화이기 때문에 처음 위치 여기, 마지막 위치 여기죠. 그래서 이만큼의 차이가 displacement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y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그러면 change in position y는 y의 final value에서 minus y의 initial value만큼을 빼주시면 되고요. 우리 distance, displacement, position 얘네들의 단위 SI 유닛은 미터입니다. 미터. 우리 단위가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단위는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 피직스에서는 이퀘이션이 여러 개가 나올 거야. 근데 항상 그 이퀘이션에다가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SI 유닛으로 바꿔서 거기에다가 집어넣어 줘야지 제대로 된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야. 그래서 SI 유닛은 미터다. 자, 방금 distance는 scalar인데 displacement는 벡터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방향은
사인으로 표현을 해준다고 했어.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horizontal motion. horizontal motion은 그러니까 이렇게 X축 위에서 움직이는 원디멘셔널 모션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면 우리가 positive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약속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왼쪽은 우리가 negative라고 약속을 할 거예요. vertical motion에서 이제 위 방향을 positive, 아래 방향을 negative라고 약속을 할 거고요. displacement 벡터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 위치 변화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draw an arrow that starts from the initial position and ends at the terminal position 이라고 나와 있죠. 자, 만약에 꼬불꼬불하게 이렇게 움직였어. 그러면 얘를 만약에 내가 쫙 잡아당겨서 그거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면 distance겠죠. 근데 displacement는 위치 변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 initial position 점 찍고 terminal position 점 찍고 여기서 시작해서 저기서 끝나는 직선 이렇게 그어주시면 내가 지금 핑크색으로 표현을 한 게 displacement 벡터예요. 그래서 distance랑 displacement는 다른 거다. 자, displacement, horizontal motion 한번 볼게요. 만약에 여기가 0이고 origin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끝난 요만큼 이동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요만큼 위치 변화, 여기서 시작.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새로운 유닛 들어갈 건데 유닛 2 제목 보시면 Dynamics라고 적혀 있죠. 첫 번째 소단어는 Introduction to Forces. 우리 force에 대해서 먼저 배워볼게요. 자, force. A push or pull in a given direction.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가 힘을 준다는 거는 밀거나 당기거나 할 때 힘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 a force requires an agent. It has a specific identifiable cause라고 나와 있죠. force는 항상 agent가 필요해. 갑자기 혼자서 생기는 게 아니라 identifiable cause, 원인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forces can change the motion of the object. 우리가 힘을 주게 되면은 어떤 물체를 움직일 수 있거나 아니면은 거꾸로 움직이는 물체가 있으면은 내가 힘을 줬을 때 걔를 멈춰 세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힘을 주면 그 물체의 운동에 내가 변화를 줄 수 있다는 뜻이야. 멈춰있는 물체는 움직이게 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거꾸로 멈추게 한다거나 아니면 더 속도를 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물체의 움직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force고, 자, 네 번째, force is a vector quantity. 그러면 방향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뭐 내가 왼쪽으로 밀 수도 있고 또는 오른쪽으로 밀 수도 있으니까 방향이 있는 vector quantity예요. 우리 force의 SI 유닛은 뉴턴이라고 읽고 그 다음에 쓸 때는 대문자 N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force의 종류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먼저 contact force가 있는데 우리 contact이라는 거는 서로 이렇게 접촉해 있을 때 쓰는 단어죠. Force that acts on the object by physically touching it at a point of contact. 그래서 실제로 물리적으로 닿아 있을 때 생기는 게 contact force고요. 근데 물리적으로 닿아 있을 때 생긴다라는 뜻은 contact force disappear the instant the contact is lost. 그러니까 접촉한 게 떨어지는 순간 바로 contact force가 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long range force가 두 번째 예인데요. long range force, force that does not require any physical contact. 얘랑 반대로 이제 physical contact, 물리적으로 닿아 있지 않아도 생기는 게 long range force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자, representing forces 한번 볼게요. 우리 force 벡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화살표로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force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model the object as a particle. 우리 물체를 이제 매번 걔를 이렇게 부피가 있는 애면 그리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dot으로 표현을 하고 particle으로 표현하고, 두 번째, place the tail of the force vector on the particle. 그리고 세 번째, draw the force vector as an arrow pointing in the proper direction and with the length proportional to the size of the force.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른쪽으로 힘을 주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힘을 주면
화살표 방향은 일단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화살표의 꼬리를 이 particle 위에 얹어 놓아요. 그리고 방향은 오른쪽이니까 여기서 오른쪽으로 밖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길이가 화살표의 길이가 항상 magnitude, 크기를 나타냈었죠. 그래서 length proportional to the size of the force. force가 크면 클수록 저 길이를 더 길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정확하게 얘가 딱 2배니까 2배 길이로 그려야 돼 이렇게 자로 막 그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어떤 게 더 크다, 작다라는 거를 길이로 표현을 해주셔야지 그거를 무시를 하면은 감점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유의해 주시고요. 네 번째, give the vectors an appropriate label. 화살표 실컷 다 그리고 레이블 안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 force가 무슨 force인지는 이렇게 레이블을 해주셔야 돼요. 화살표 옆에 레이블 해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예시 몇 개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큰 물체가 있고 사람이 여기다 로프를 매달고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힘을 줄 때 그 에이전트는 여기서는 지금 로프가 에이전트인 거죠. 그래서 pulling force of rope는 지금 오른쪽 방향이니까 박스를 particle로 표현하고 이렇게 밖으로 오른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pushing force of spring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물체가 스프링에 연결이 되어 있고 이거를 이렇게 밀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밀면 내가 여기서 손을 떼는 순간 스프링이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하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오른쪽으로 힘을 받고 있다라는 뜻이야. 왜냐면 내가 손을 떼자마자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힘을 받고 있고 박스를 particle로 표현하고 오른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에이전트가 스프링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ground가 있고 박스가 약간 공중에 떠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볼게요. 우리 떠 있으면은 여기서 릴리스를 하면 얘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잖아. 그러면은 아래로 힘을 받고 있다라는 뜻이고 이게 뭐겠어요? gravitational force겠죠. 아직 우리 force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진 않았지만 아래 방향으로 gravity가 있다라는 거는 배웠었죠. 그래서 얘는 밑으로 힘을 받고 있는 거고 그게 gravity고 그러면은 여기 particle 그려주고 아래 방향으로 여기서는 agent가 earth가 되겠죠. 자, 우리 force도 벡터기 때문에 since forces are vectors, forces can be combined. 서로 더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combining forces, 우리 force를 더할 수 있는 요 성질을 superposition of forces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어떤 물체가 있고 요렇게 로프 2개가 달려 있어. 근데 한 명은 요렇게 아래로 잡아당기고 한 명은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당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저 force를 방금 우리 표현하는 방법 봤죠? 화살표를 이용해서 요 박스 위치에 점 찍고 dot으로 particle 표시를 해주고 그리고 힘의 방향대로 이렇게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force 1이랑 얘가 force 1, 그 다음에 얘가 force 2예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pulling forces of ropes인데 이거 2개 동시에 이렇게 apply 되고 있으면 force를 2개 더하잖아요. 그럼 우리 벡터 2개 더하는 방법은 parallelogram method 기억하시죠? arrow, 이 화살표의 꼬리끼리 연결을 해서 parallelogram 그려준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얘가 이 두 force를 더한 결과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force 더한 거를 net force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net force. 그래서 이 net force는 이 force 1이랑 force 2를 더한 결과죠. 자, 그래서 방금 여기 net force라는 말이 나왔는데 얘는 vector sum of all forces acting on the object이죠. 이 vector sum이라는 게 그냥 숫자를 더한다는 게 아니야. 벡터를 더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볼게. 우리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4N, 그 다음에
이쪽으로 3뉴턴 동시에 내가 이렇게 힘을 주고 있어. 그러면은 이 둘이를 더하는 거는 숫자끼리 더해서 7뉴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벡터 썸이라는 거는 벡터를 더해서 벡터 더하면 지금 이렇게 되겠죠. 이 두 벡터 더하면 지금 약간 대각선 방향 위로. 근데 피타고라스 쓰면은 얘 5뉴턴 나올 거야. 그래서 둘이 숫자끼리 더한 게 아니라 벡터 썸이다 라는 거를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 시그마 기호가 net으로 읽으면 되시고 그 다음에 얘는 force죠. 그래서 net force is equal to 시그마라는 기호가 애초에 다 더한다 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force 1, force 2 쭉 해서 n개까지 force가 있으면 걔네들을 다 벡터 썸 해준 거를 net force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줍니다. 자, calculating net force in one dimension. 만약에 1차원에서 우리 force가 여러 개 apply 되고 있을 때 그 force들을 더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Forces in the same direction. 만약에 force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지금 apply 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 명은 6뉴턴, 한 명은 10뉴턴 방향으로 둘 다 오른쪽으로 얘를 잡아당기고 있어. 그러면은 이 둘이 force를 합한 거는 같은 방향으로 이 둘이 수치를 더한 16뉴턴만큼. 그러니까 두 명이서 각각 6뉴턴, 10뉴턴을 잡아당기든 한 명이 16뉴턴의 힘으로 잡아당기든 똑같은.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새로운 유닛 4 에너지 들어갈 텐데 이 에너지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우리 시험에서 가장 비중이 많은 단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놓치면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단원이기도 해서 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첫 번째 소단어는 우리 에너지 overview, 에너지 전체적인 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Forms of energy, 에너지 종류에 대해서 먼저 보면 kinetic energy라는 게 있어요. Kinetic energy is the energy of motion이라고 나와 있는데 motion이라는 게 뭔가 움직이고 있을 때 우리가 쓰는 단어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한국말로는 그러니까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있으면은 걔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우리 kinetic energy라고 얘기를 하고요. All moving objects have kinetic energy.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으면 다 kinetic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the more massive an object or the faster it moves, the larger its kinetic energy is. 그러니까 더 마스가 크거나 아니면은 속도가 빠를수록 키네틱 에너지가 커지는데 뒤에서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포뮬라가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mass 곱하기 velocity square라서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potential energy라는 게 있어요. 얘는 stored energy associated with an object's position이라고 나와 있죠. 뒤에서 더 자세히 배울 거라서 지금은 간단하게만 배울게요. 그러니까 뭔가 위치 때문에 생기는 저장된 에너지를 potential energy라고 얘기를 해요. The roller coaster's gravitational potential depends on its height above the ground. 우리 만약에 롤러코스터가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정상에서 잠깐 멈추죠. 그러다가 얘가 이렇게 밑으로 슝 하고 내려올 수 있는 이유는 얘가 멈춰 있다가 밑에 내려왔을 때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 있잖아요. 그게 이 높이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서 그 포텐셜 에너지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다른 형태의 키네틱 에너지로 전환이 돼서 바뀌면서 얘가 나중에 속도가 생기는 거죠. 더 자세한 거는 뒤에서 얘기할 거고 자, 그 다음에 thermal energy는 우리 AP Physics 1에서 thermal energy를 다루지는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만 짚어보면 Sum of microscopic kinetic and potential energies of all atoms and bonds that make up the object. 그러니까 열 에너지인데 internal energy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internal atom 사이에 생기는 internal energy 때문에 생기는 게 열 에너지인데 요거는 우리 자세히 배우지는 않을 거예요. An object has more thermal energy when hot than when cold. 그러니까 차가울 때보다는 뜨거울 때 열 에너지가 더 높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에너지 프린시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시스템이라는 거는 몇 개 오브젝트가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시스템으로 묶어서 뭐 얘기를 하기도 했었잖아. 근데 이 시스템 내부에서
만약에 다른 외부랑 교류가 없고 이 시스템 내부에서만 교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상황은 no interaction with the environment. 외부랑은 아예 교류가 없고 이런 교류가 없고 이 내부에서만 에너지가 돌고 있을 수도 있어. Within the system, energy can be transformed without loss. 그래서 바깥으로 에너지가 새지 않고 여기서만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As long as the system is not interacting with the environment, the total energy of the system is unchanged. 그러니까 외부와 이런 식으로 교류가 없으면은 이 내에서 에너지 형태가 뭐에서 뭐로 바뀔 수는 있어요. 그걸 transform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른 에너지 형태로 변형이 될 수는 있지만 변할 수는 있지만 그 외부로 새진 않아서 에너지가 바뀌진 않아요. 그대로 양이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 interaction with the environment. 이번에는 시스템이 외부와 교류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But systems often do interact with their environment. Those interactions change the energy of the system, either increasing it or decreasing it. 그래서 외부와 에너지 교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외부에서 에너지를 더해주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외부에서 오히려 에너지를 뺏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시스템 내부의 에너지 양이 변하겠죠. 외부에서 에너지를 더 주고 있으면 이 시스템의 에너지가 증가를 하겠죠, 당연히. 근데 거꾸로 에너지를 뺏고 있으면은 이 시스템의 에너지는 줄어들겠죠. We say that the interactions with the environment transfer energy into or out of the system.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부와 교류가 있을 때는 에너지가 transfer 된다라는 표현을 써줘요. 여기는 transform이라는 단어 썼죠. 이 내부에서 변화가 있을 때는 transformation이라 부르고 외부와 교류가 있어서 에너지가 뭐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는 transfer라는 단어를 써줍니다. 자, 그래서 work랑 heat 두 개 한번 볼게요. Two ways to transfer energy. 에너지를 이제 전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work가 있고 heat가 있어요. 자, work는 by mechanical means, energy can be transferred using forces to push and pull on the system. 우리 force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전달을 하면은 그거는 work,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A process that transfers energy to or from a system by mechanical means is called work with the symbol W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force를 통해서 이 시스템에 일을 해주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일을 해주면은 이 시스템에 일을 해주면 이제 에너지가 더해지겠죠. 그리고 뒤에서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 positive, negative로 그 방향을 얘기할 수 있어요. positive transfer면은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는 거고 negative transfer면은 오히려 시스템에서 에너지가 뺏기고 있는 거를 negative transfer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그리고 히트를 통해서도 에너지를 이제 교류를 할 수가 있는데 the second is by thermal means when the environment is hotter or colder than the system. 그래서 이 시스템이 이제 외부에 environment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온도 차이 때문에 이런 히트 교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A process that transfers energy to or from a system by thermal means is called heat. 그래서 열 에너지가 전달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요거는 우리 AP Physics 1에서는 다루지 않을 거예요. 요게 중요한 거야. 자, 다시 에너지 모델을 한번 보면 Energy is transformed within the system without loss. 이 내부에서는 서로 이렇게 교류가 있을 수 있고 외부와 만약에 교류가 있다면 그때는 transfer 된다. 에너지가 이제 전달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External forces do work on the system. 외부에서 일을 해주면은 positive work를 하면은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negative work를 해주면은 에너지를 오히려 뺏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positive work for energy added, 시스템에 에너지가 유입이 되는 거고 work가 negative면은 오히려 에너지가 뺏겨요. 그리고 isolated system. 우리 isolated system 봤었는데 external force가 없을 때죠. net external force가 0일 때 one that does
not interact with the environment. 그러니까 environment랑 교류가 없을 때 그러면은 에너지가 변하지 않아요. 왜냐면 들어오는 에너지도 없고 나가는 에너지도 없으면 그러면 에너지 변화 없겠죠. We say it is conserved. 그럼 그때는 에너지가 보존된다라는 표현을 써줄 거예요. 그래서 외부와 environment와 교류가 없을 때는 에너지 보존된다. 자, 이게 전체적인 에너지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우리 work 앞에서 방금 봤었죠. work가 뭐였는지. 일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 시스템의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소단원에서는 우리 work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볼게요. 먼저, work done by constant force. 그러니까 force랑 work는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force가 있어야지 일을 해줄 수 있어. 첫 번째, work is a process that changes a system's energy by pushing or pulling on it with forces. 그래서 내가 힘을 뭔가 전달을 해서 그 시스템의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거를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상자가 있어. 얘 가만히 냅두면 여기 그냥 그대로 서 있죠. 여기 그대로 정지해 있는 상황이야.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얘를 밀었어. 힘을 줘서 얘를 밀면은 얘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안 움직이던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러면은 에너지가 생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힘을 전달을 해서 얘한테 에너지를 지금 전달을 해준 거고 나는 그럼 얘한테 퍼즐을.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새로운 유닛 Simple Harmonic Motion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소단원 Simple Harmonic Motion 볼 건데 일단 먼저 Oscillatory Motion이라는 게 조금 더 큰 개념이라서 얘부터 먼저 볼게요. Oscillatory motion is a repetitive motion back and forth around an equilibrium position 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equilibrium position을 기준으로 자꾸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반복하면서 운동을 하는 게 oscillatory mo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All oscillatory motions have two things in common. oscillatory motion은 항상 이제 두 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the oscillations take place around an equilibrium position 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equilibrium position을 중점으로 거기가 기준이야. 거기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back and forth motion을 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예가 있는데요. 우리 position versus time graph를 만약에 그렸어. 그러면은 이제 여기 가운데 원점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a만큼 갔다가 플러스 a만큼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래서 the oscillation takes place around equilibrium position이라는 게 이 말이에요. 여기로 항상 다시 equilibrium을 돌아오죠. 언젠가는 다시 자꾸.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이제 사인 그래프 나오는 모양인데 여기도 지금 A만큼 멀어졌다가 equilibrium position에서 A만큼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다시 반대편으로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이러고 있죠. 자, 두 번째 특징 한번 볼게요. The motion is periodic. 주기적이다 라는 말이고요. Repeating at regular intervals of time 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자꾸 똑같은 시간 동안에 똑같은 모션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여기는 요렇게 단위를 나눌 수 있겠죠. 요만큼 내가 그대로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 하면은 지금 요 똑같은 패턴이 나타나죠. 그리고 이 인터벌이 시간이 항상 똑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요렇게 지금 자르면은 여기하고 여기 지금 완전히 똑같죠, 모양이. 그리고 이 시간에 이렇게 이거를 one oscillation이라고 부르는데 이 one oscillation repeat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항상 매번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oscillatory motion이고요. 자, simple harmonic motion 한번 볼게요. oscillatory motion 중에 하나예요. The most important oscillation is simple harmonic motion. 앞으로 SHM 혹시 이렇게 줄여서 쓰면 simple harmonic motion의 약자예요. Where the position and velocity graphs are sinusoidal. 우리 position velocity graph를 그렸을 때 사인 또는 코사인 그래프 모양이 나오면은 그거를 simple harmonic motion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심플 하르모닉 모션이 뭐가 있냐면 우리 스프링에다가 마스를 저 끝에다가 매달아 두고 내가 스프링을 이렇게 잡아 당겼어.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손을 놓으면은 얘가 이렇게 튕기면서 안으로 이렇게 튕겨 들어가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oscillate 할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스프링에다가 마스를 매달아 놓고 요 끄트머리에다가 내 펜을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 그러면은 얘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오른쪽에 종이에다가 이제 그리는 거죠. 근데 이 종이를 자꾸 돌돌 말면서 올라간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펜이 자꾸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있죠. 근데 내가 종이를 돌돌 말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사인 모양, 사인 또는 코사인 그래프 모양이 나올 거예요. 이런 모션을 심플 하르모닉 모션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얘가 펜이 그린 그림을 지금 여기 이렇게 그래프를 여기에 가져와 보면 이런 사인 코사인 그래프 형태가 나올 거고요. 앰플리튜드라는 개념은 뭐냐면 앞으로 A라고 쓸 거고요. Maximum Displacement from Equilibrium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Equilibrium에서부터 지금 Equilibrium이 0이죠. 여기죠. Equilibrium에서부터 요만큼 제일 멀어졌을 때 이만큼을 앰플리튜드 A라고 부르고요. 반대편으로도 똑같이 앰플리튜드 A만큼 멀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eriod이라는 거는 우리 앞으로 대문자 T라고 표현을 할 거고요. The time to complete one full oscillation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one full oscillation이라는 거는 자꾸 반복하는 패턴을 최소 단위로 잘라보시면 돼요. 지금 여기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one full oscillation 또는 꼭 이렇게 안 잘라도 되고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이렇게 자르셔도 돼요. 어쨌든 one full oscillation complete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period라고 하고 우리 SI 유닛은 second고요. 자, frequency라는 거는 얘랑 반대로 number of cycles or oscillations completed per second입니다. 그래서 1초를 딱 줬을 때 얘가 몇 번 진동을 하는지 그걸 카운트를 하면은 frequency예요. 그리고 F, 소문자 F라고 쓸 거고요. 그래서 period 보세요. 우리 period는 만약에 number of seconds가 있어. 그러니까 몇 바퀴 도는데 몇 초 걸렸다라는 정보를 주면은 number of seconds divided by number of cycles를 하면은 period가 나오고요. 근데 frequency라는 거는 거꾸로 number of cycles divided by number of seconds입니다. 그러니까 단위부터가 얘는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고요. 얘는 1초 줬을 때 몇 바퀴 도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지금 완전히 역수관계죠. reciprocal 관계야. 그래서 period는 1 over frequency로 표현을 할 수 있고 frequency는 거꾸로 1 over period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Two baseball players warm up with a game of catch. If it takes 6.6 seconds for the ball to go from one player to the other and then back to the first, what is the frequency of the ball's motion? 지금 이제 두 베이스볼 플레이어 사이에서 공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근데 6.6 seconds 걸린대. For the ball to go from one player, 자, 우리 player 1이 있고 player 2가 있어요. From one player to the other and then back to the first.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6.6초예요. 자, 우리 oscillation에서 갔다가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는 게 원 사이클이죠. 그래서 지금 저 period가 6.6초다라는 지금 힌트를 준 거고요. 내가 계산하고 싶은 건 frequency죠. 그러면은 이 reciprocal 관계이기 때문에 1 over 6.6만큼 계산해서 0.15 그리고 우리 frequency는 SI 유닛이 hertz예요. 그래서 헤르츠 0.15 헤르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우리 앞에 이 슬라이드에서 SI 유닛은 헤르츠
또는 second inverse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요것보다는 우리 헤르츠라는 단위를 훨씬 많이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simple harmonic motion하고 circular motion하고 좀 엮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A peg is placed at the rim of a turntable that rotates with constant angular velocity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 peg 이게 턴테이블이 있어. 턴테이블이 있고 여기에 얘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요 끄트머리에다가 이 페그를 달아놓은 거야. 이렇게 살짝 뭐가 올라오게 여기다가 달았어. 그러면 이제 턴테이블이 계속 이렇게 돌고 있겠죠. 그럼 위에서 바라보면은 이 페그는 circular motion을 하고 있는 거야. Viewed from above, the peg exhibits uniform circular motion. 왜냐면 일정한 속도로 위에서 바라보면 원운동을 하고 있겠죠. 근데 if the peg is viewed from the side, however, it appears to move back and forth in a straight line, as we can see by shining a light to cast the shadow of the peg onto a screen.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에서 바라본 게 아니라 이번엔 옆에서 바라봤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내가 위에서 바라본 게 아니라 옆에서 이렇게 바라봤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페그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원운동을 하겠지만 옆에서 보면은 얘가 원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좌우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이 페그가. 그래서 여기 페그를 올려놨으니까 여기 라이트, 그 불을 이렇게 쫙 썼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그림자를 만들 거 아니야? 그 그림자가 앞뒤로 왔다 갔다 이런 모션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드디어 마지막 유닛 7, Torque and Rotational Motion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요 단원이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단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좀 특히 집중해서 들어줘야 되는 유닛이에요. 첫 번째 소단원 Rotational Kinematics부터 들어가 볼게요. 우리 Kinematics라는 용어를 이미 제일 처음에 유닛 1에서부터 봤었죠. 자, rotational motion에서 kinematics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볼게요. 자, 그 전에 일단은 translational motion, rotational motion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Three basic types of motion of rigid body. Translational motion은 the object as a whole moves along a trajectory but does not rotate 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어떤 rigid body가 있어. 근데 얘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그 하나하나의 구성 입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지금 여기에 있는 구성 입자는 이동하면서 요만큼 이동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구성 입자도 똑같이 이동을 했죠. 그래서 모든 구성 입자들이 똑같은 거리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translational mo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rotational motion. The object rotates about a fixed point. 우리 rotational motion에서는 항상 fixed point, 고정되어 있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안 움직이는 점이 있고요. Every point on the object moves in a circle.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서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회전하는 거예요. 회전 운동인데 이렇게 회전하면서 여기 가운데 여기가 fixed 되어 있어요. 고정이 되어 있어. 그러면 이제 구성 입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픽스 포인트에서 살짝 떨어진 요 지점은 구성 입자의 움직이는 패스를 따라서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픽스 포인트를 기준으로 원을 그리면서 이동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끄트머리, 여기 있는 구성 입자를 보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움직이는 패스를 따라서 점을 이어보면은 원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구성 입자들이 원을 그리면서 이동을 하고 있으면 rotational mo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translational motion, rotational motion 딱 둘이 이렇게 반반 이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 둘이를 합한 combination motion도 있어요. An object rotates as it moves along a trajectory. 그러니까 회전을 하면서 그 다음에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fixed point 없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으면은 지금 구성 입자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구성 입자가 이동하는 패스를 따라서 그려보면은 원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모든 구성 입자들이 똑같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죠. 얘는 더 크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 그래서
이 그 둘도 아닌 그 사이를 combination motion이라고 해요. rotate 하고 translate 동시에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rotational kinematics에서는 일단 angular position부터 볼게요. 우리 지금까지 봤던 모든 모션들이 사실은 translational motion을 배운 거고요. 이번 유닛에서는 rotational motion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 translational motion에서의 position은 우리 XY 좌표로 표현을 했었죠. 위치. angular position은 어떤 물체가 회전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기준이 되는 reference line, theta가 0인 지점을 바로 reference line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reference line에서부터 여기를 기준으로 앵글을 측정하는 거죠. 우리가 x좌표에서 x좌표가 0인 기준점이 되는 요 지점이 있었잖아. origin이 있었죠. 여기 angular position에서도 이 x는 0이랑 비슷한 reference line이 존재를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5만큼 오른쪽으로 가면은 요 위치는 x는 positive 5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5만큼 가면은 position이 minus 5였듯이 우리 angular position은 회전을 했을 때 그 각도, 위치를 각도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radian만큼 회전을 하게 되면 그때 여기 앵글을 1radian, 우리 SI 유닛은 angular position은 radian이에요. RAD 뭐 이런 식으로 줄여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dimensionless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여기가 positive 1, 오른쪽이 아니라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은 negative value예요, position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counterclockwise, 반시계 방향으로 갔을 때 요 위치, angular position은 positive 1 radian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줘요. 자, 그러면 위치 변화가 바로 displacement였었죠. 그러니까 change in position이 displacement였잖아. 그럼 angular displacement도 마찬가지예요. change in angular position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delta theta라고 표현을 할 거야. 그러면 final angular position minus initial angular position이고요. 그래서 angular displacement delta theta는 is the angle swept out by a radial line as the body turns about its axis of rotation. 회전하면서 예를 들어서 얘가 이만큼 회전했다고 가정해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인 지점에서부터 negative 1 radian인 지점까지 회전을 했죠. 그러면은 마지막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거, 이거를 angular displacement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SI 유닛은 angular position이랑 똑같이 radian이고요. which is dimensionless. sign convention, 우리 position에서 내가 잠깐 설명을 했지만 counterclockwise 방향이 positive예요. 그래서 theta is positive when rotated counterclockwise from reference line. reference line에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가면은 positive direction이고요. 거꾸로 clockwise 방향으로 rotate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negative value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clockwise로 가면은 negative. 그래서 우리 angular quantity를 얘기를 할 때는 항상 각도로 얘기를 할 거예요. linear quantity는 거리였었죠. 근데 angular quantity는 각도로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rc length, spanning angle. S is equal to R times theta. 우리 요거는 수학 시간에 다들 배우셨을 거예요. 우리 이렇게 자전거 바퀴가 뭐 회전을 했어. 그러면은 요 바깥에 림을 따라서 이만큼 이동한 arc length가 있겠죠. 그래서 이 arc length의 길이는 우리 반지름 R에다가 곱하기 요 가운데 central angle theta를 곱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포뮬라를 쓸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 This is a result that we will use often, but it is valid only if theta is measured in radians. 자, theta가 radian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때만 이 포뮬라에 집어넣으실 수 있고요. Not in degrees. degree면은 이 식에 집어넣으면 성립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angular position, displacement에 대해서 봤고요. angular velocity, 한국말로는 각 속도입니다. 그래서 angular velocity is the rate at which a particle's angular position is changing as it moves around a circle. A particle moves with uniform circular motion if and only if its angular velocity omega is constant and unchanging. 자, angular velocity는 angular position, 그러니까 각 위치가 지금 변화는 그 변화율이라고 나와 있죠. linear quantity랑 비교를 해볼게요. 자, 우리 linear quantity에서는 velocity가 예를 들어서 5 meters per second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가 나타내는 수치는 5 meters divided by 1 second. 그러니까 1초를 줬을 때 5m를 갈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쵸? 근데 angular quantity 한번 볼게요. rotational motion에서는 얘가 5 radian per second이다 라고 하면은 얘는 1초에 5 radian만큼 회전할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ngular velocity is the rate at which a particle's angular position is changing. 1초당 얼만큼 회전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빠른 그 정도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속도 일정하게 회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angular velocity가 constant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displacement랑 sign convention 똑같아요. 반시계 방향, counterclockwise,로 회전을 했을 때는 angular velocity.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마지막 단원 8단원 fluids입니다. 이게 2024년 시험까지는 fluids 단원이 없었어요. 근데 2025년 시험부터 여러분들 요 단원이 추가가 됩니다. 원래는 AP Physics 2 Material이었었는데 1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뭐 비중이 엄청나게 큰 부분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 소단원 fluids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Phases of matter, 요 파트는 아마 다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자, 우리 solid, liquid, gas. 일단 solid는 고체죠. 그래서 얼음 같은 애들, 걔네들이 solid. Maintains a generally fixed size and shape. 그래서 모양이랑 이제 사이즈가 정해져 있죠. Usually, it requires a large force to change the volume or shape of a solid. 우리 solid는 보통 그 부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모양이나 부피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큰 힘이 필요합니다. 자, liquid는 액체죠. 그래서 물. Does not maintain a fixed shape. 자, fixed shape이 없습니다. It takes on the shape of its container. 그래서 컨테이너 모양에 따라서 담긴다 라는 뜻이죠. And it can flow. 자, flow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But like a solid, it is incompressible. 하지만 solid처럼 compress 할 수는 없어. 그래서 its volume can be changed significantly only by a very large force. volume을 바꿀 수는 있지만 굉장히 큰 힘이 필요하다. 왜냐면 incompressible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 번째 gas, 기체. 그래서 물 우리 끓이면 이렇게 날아가죠, 수증기로. Has neither a fixed shape nor a fixed volume. fixed shape이나 fixed volume이 없습니다. 그래서 it'll expand to its container. 그래서 우리 요 단원에서는 solid보다는 liquid하고 gas가 훨씬 중요해요. 왜냐면 얘네 둘을 합쳐서 fluid라고 표현을 하거든. 자, 그래서 fluid 뒤로 넘어가 보면, 자, 앞에서 설명했지만 gas하고 liquid를 통틀어서 fluids라고 표현을 합니다. 얘네 둘의 공통점, flow, 흐를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no fixed shape, fixed shape이 따로 없죠. 그쵸? 그 다음에 pressure를 가합니다. 압력을 가해요.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소단원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볼 거고, An ideal fluid is incompressible and has no viscosity.
자, 우리 앞에서 앞에 단원들에서 뭐 friction이라든지 air resistance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무시를 하고 negligible 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었었죠. 항상 ideal 상황들을 가정하고 문제를 풀었는데 이 fluid 단원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ideal fluid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 거고 그럴 경우에는 incompressible, 내가 compress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viscosity가 없다. viscosity는 점도예요. 그래서 찐득찐득한 액체 있죠. 그런 애들이 viscosity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ideal fluid에서는 점도가 없다, viscosity가 없다 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 겁니다. 자, 그래서 gas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첫 번째, molecules move freely through space.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가스 모lecule들이 지금 활발하게 좀 움직이고 있어요. 두 번째, molecules do not interact except for occasional collisions with each other or the walls. molecule 사이사이에 이제 충돌 이외에는 딱히 interaction이 크게 있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 molecules are far apart, so gas is compressible. 지금 그림 보시면 gas molecule 사이사이 간격이 넓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피스톤에다가 이렇게 그냥 공기가 있어. 내가 위에서 누르면은 눌릴 거야. 쉽게 눌릴 거야. 아마 여러분들 뭐 옛날에 그런 장난을 해보셨을 거예요. 주사기 가지고 끝에 맞고 이렇게 누르면은 가스는 눌려. 자, 반면에 liquid는 molecules are weakly bound and stay close together. 아까랑 비교해보세요. gas molecule은 간격이 넓었는데 liquid는 그 liquid molecule 사이 간격이 좁습니다. 그래서 incompressible 차이점이에요. compress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사기에다가 물 넣고 그 다음에 한쪽 끝 맞고 이렇게 주사기 끝에 누르면은 안 눌려요. 여러분들 힘으로는. 그게 왜냐면은 because the molecules cannot get any closer. 이미 가까워서 더 누른다고 더 가까워지지 않아요. 이미 충분히 가까워. 자, 세 번째, weak bonds allow the molecules to move around. 자, liquid 사이에는 약한 bond가 있습니다. 그래서 bond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move around 할 수 있는 이유예요. weak bond라서 그래. 우리 solid의 경우는 weak bond가 아니라 strong bond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volume 은 이미 알고 있을 텐데 amount of space that the system occupies. 그래서 차지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어떤 물질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 우리 SI 유닛은 큐빅미터를 쓸 거고요. 요렇게. 그 다음에 자, 우리 density라는 컨셉을 앞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긴 있어요. 자, mass to volume ratio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equation sheet에 아마 요 식이 있을 거예요. 우리 density unit은 자, mass divided by volume이기 때문에 mass kilogram, 그 다음에 volume meter cube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volume and density of a given amount of an incompressible fluid is constant regardless of pressure exerted on the fluid. 그래서 incompressible fluid 뭐 말하는 거야? liquid 말하는 거죠? 그래서 liquid의 경우는 어때요? volume and density stays constant. 부피도 그대로고 그 다음에 density도 stays constant 하다라는 점 기억해 둘게요. 자, 1번 되게 쉬운 문제예요. What is the mass of air in a living room with dimensions of 자, 지금 이렇게 방이 있어. 요 사이드가 4m, 여기가 6m, 그 다음에 여기가 2.5m. 그럼 요거 가지고 volum을 계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는 mass를 구하고 싶어. 자, 그러면 우리 방금 앞에서 density, mass density is equal to mass over volume 요렇게. 근데 이제 mass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density times volume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얘를 rearrange 하면 이렇게 바뀌고 이제 여기에다가 플러그인 해볼게요. density 항상 SI 유닛이 맞는지 체크해 보시고 SI 유닛 맞으면 그 숫자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1.29 그 다음에 곱하기 자 volume은 그냥 요 세 개 다 곱하면 되죠. 그래서 4 times 6 times 2.5 이렇게 하면은 volume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계산하시면 아마 77kg 나올 거예요. 77kg. 그래서 mass density 요 포뮬라를 이용해서 푸는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자, 첫 번째 소단원 끝이에요. 짧죠? 너무 짧아서 우리 2단원, 소단원 조금 들어가 볼게요. pressure. Magnitude of perpendicular force component exerted per unit area over given surface area. 자,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요 식의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force per area예요. force per area. 지금 요 그림 보시면 우리 어떤 컨테이너 안에 뭐 fluid, liquid, 뭐 물이 담겨 있다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fluid pushes with force F against area A. 자, 지금 요만큼 잘라봤어요. 이 컨테이너 옆 벽면을 요만큼 area A만큼 잘라봤어. 그랬을 때 여기를 누르는 힘의 크기 있죠. 근데 perpendicular하게 apply 하는 force. 걔 나누기 area 하면은 pressure가 나옵니다. 다시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perpendicular force component per는 나누기죠. divided by area.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pressure 특징 있죠? 자, 벡터가 아니라 스케일러입니다. 스케일러.